안인항 인근 1000만 제곱미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황금 어장입니다. 자연안반 지역으로 문어와 줄, 가자미 등 고급 어종이 많아 인근 어촌에서도 자유롭게 원정 조업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해역은 3년 동안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석탄 하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발전소 하역부두로 오가는 선박 안전이 필요하다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22년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붙어있는데 올 초 해수청은 슬그머니 항만구역을 삭제했습니다. 항만구역은 국가관리 무역항에만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 어촌 정주 어항에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만 정할 수 있는 인허가를 지방청장이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또 뭔가 그 고시를 해서 인정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보상은 또 이루어졌다 하고 뭐가 되고 하니 그냥 그거에 대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잘못한 것에 행정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법과 행정기관을 믿었던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앞 황금 어장을 두고 먼 해역까지 나가 어렵게 조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만구역 지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어민들은 토로합니다. 3년간 이제 조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뭐 사측이 됐든 인허가를 내줬던 기관이 됐든 여기 누군가는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허술한 행정이 아니었더라면 없었을 피해를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돈입니다. 네, 오늘 주민뉴스는 김동 기자와 함께 안인항 일대 항만구역이 잘못 지정돼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항만구역이나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정확히 뭐고 일반 항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 국가관리무역항은 육상과 해상 운송망의 교통 거점으로 국가 주요 산업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항만입니다. 지정은 정부가 하는데요. 예. 강원자치도에선 동해항과 묵호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다 보니까 각종 시설과 인접한 해역 대부분이 항만구역으로 묶여서 어민활동을 비롯한 각종 활동이 제한됩니다. 반면 지방 어촌 정주 어항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해역 통제와 같은 규제는 없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안인항 일대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럼? 네, 이 문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안인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앞두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안인항 앞바다 일대 1000만 제곱미터 해역을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석탄 운반선에 따라서 어선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들의 조업을 비롯해서 일반 선박의 출입이 통제돼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해수청은 돌연 정정고시를 통해서 항만구역을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항만구역은 항만법에 따라서 국가관리무역항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 정주 어항에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인허가 주체도 문제가 됐는데요. 대통령령에 따라 항만구역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지방청장 권한으로 항만구역을 설정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 오류로 바다가 3년 동안 통제돼 왔던 겁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3년 동안 조업을 못했으면 어민들 반반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해당 해역은 대대로 황금 어장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자연안반 지역이라서 고급 어종들이 많이 잡혀서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원정 조업을 하던 곳이기도 했고 특히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다이버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3년 동안 통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민과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고시를 하지 말아야 될 장소로 그냥 항만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3년 동안 조업 못한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거 지금 사실 아무것도 우리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하던 거를 못하게 이렇게 막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년 동안 못해서 지금 여기 있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힘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고요. 다른 문제가 또 있나 봐요? 네, 어민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해당 해역의 경우 18만 톤급 축구장 3개 면적의 대형 석탄 운반선이 오가는 길목인데요. 이곳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류가 발견되자 해수청이 그동안 통제돼 왔던 항만구역 전체를 삭제하면서 관리 주체는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는데요. 지자체는 조업을 제한한다던가 선박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어선과 레저보트 등이 해당 해역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만 교통 정리는 되지 않다 보니까 어선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선 사고라든가 인명 피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네, 해수청은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실수라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발전소 측이 요구한 대로 항만구역을 지정했고 또 발전소가 어민들과 그 모든 보상을 완료했다라는 근거를 참고해서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소도 비슷한데요. 어민들의 조업이 제한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영구적인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책임질 게 없고 또 구역 지정의 경우 해수청의 결정에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안전 문제라도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지자체와 발전소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해수청과 발전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 들어보시죠. 해양수산청에서 언급한 행정 오류라는 부분은 단순히 뉘앙스가 과실이나 실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행정 오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위법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피해 보상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최근 정전고시로 인해 야기된 항로 없이 발전소를 운항하는 석탄 운반선과 그리고 조업 재개된 항만구역 내에 진입하는 어선들 간의 충돌 가능성이 야기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알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손실이나 안전 문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곳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발전소 측에서 그 일부 수역에 어선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로 확장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항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해역 이용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과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민들이 인허가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고 국민감사 청구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도훈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